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죠.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괴롭히며 업무를 가르치는 이른바 태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을 안 주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에서 나온 간호사의 태움 관행. 국내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이런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 앞에서 선배 간호사가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제대로 업무를 못한다며 지속해서 폭언을 가한 겁니다. 수습 간호사를 꼬집거나 등을 때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간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병원업계의 잘못된 관행은 이뿐만 아닙니다. 전국 11곳의 종합병원을 점검했더니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겁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해 병원에서 체불한 총 액수는 63억 원.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준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원업계의 노동법 준수는 물론 충분한 교육, 간호사 수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해도 한 달 정도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이런 태움이라든지 문화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태움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위원장이 구속된 민주노총이 대정부 전면전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가뜩이나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이 많은데 노정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격앙된 표정으로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수장을 구속했다는 것은 이 정부는 더 이상 촛불의 정신과 노동 존중을 이야기할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로들과 청년단체들까지 화력을 동원한 민주노총은 이미 전면전 길목에 선 모양새입니다. 오는 26일 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결의대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파업, 총파업을 예고하고 11월엔 대규모 총파업 대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 진영으로 확산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된다. 민주노총이 각종 정부위원회 보이콧까지 결의한다면 최저임금 협상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시급한 노동 현안에 큰 악재가 될 전망. 7월, 8월 되면 각 사업장에서 임금 교섭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이런 강경 입장들은 그런 여러 가지 대화와 타협의 그 국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석방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가시적 조치가 없이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얼어붙은 노정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하죠. 그만큼 대부분 가정이 주택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꿈을 이루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500만 원.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그 3배에 가까운 8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줄곧 하락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직장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집을 마련하는 나이도 점점 높아져 조사년도 기준 과거 4년을 기준으로 한 첫 내 집 구입 시기는 2018년 43.3살로 2016년보다 1.4년 더 늦어졌습니다. 소득 하위층은 환갑이 다 돼서야 집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금융기관의 힘이 없으면 어려워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의 비율은 37.8%에 달했습니다. 그냥 요새 집값이 많이 늘고 있어서 나중에 제가 진짜 언제쯤 제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좀 막막한 시점이 있습니다. 대출금과 임대료 부담도 더 커졌습니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은
2017년 66%에서 지난해 70.7%로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서울의 집세가 되게 비싸서 제가 많이 번다고 해도 집 값으로 일단 나가는 비출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부담에도 국민 10명 중 8명은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근교의 신도시의 아파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그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광역교통망 확대 등이 주거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허가 없이 개를 마치 공산품처럼 대량 생산해 파는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의 동물 학대도 심각한데요. 적발돼도 최대 500만 원 벌금만 내면 끝이란 게 문제란 지적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식용견 농장입니다. 개 2마리가 이른바 뜬장에 갇힌 채 불안한 모습으로 제자리를 맴돕니다. 개들이 갇힌 뜬장 옆에는 쓰다 남은 철근과 목재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어 한눈에 봐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곳입니다. 정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이 같은 무허가 개농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4곳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동물 생산업 허가 없이 동물을 생산 판매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화장시설로 동물 장미업을 하다 적발된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단속해도 불법 시설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점인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규정입니다. 단속에 걸려도 최대 5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 불법으로 개를 키워 파는 게 훨씬 이익인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 장미업체 3곳도 과거 이미 불법으로 동물을 소각했다 적발된 곳이었습니다. 비인도적인 대량 생산 체제로서 대중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업체들에 대한 규제하고 어떤 금지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허가를 받은 동물 생산업체는 전국에 1,100여 곳. 하지만 무허가 업체도 400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농식품부는 연내 무허가 업체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불법 동물 생산업체 근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중소기업의 86%가 올해 하반기 투자 확대나 신사업 진출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00곳 중 올해 하반기 투자 확대나 신사업, 신기술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13.6%에 불과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부정적 하반기 경기 전망이 이 같은 소극적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응답기업의 51.2%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영이 더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사모펀드의 압박을 받아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한진가와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최고 10%까지 사겠다며 이른바 백기사로 나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을 15.98%까지 확보한 사모펀드 KCGI는 최근 펀드의 돈주인이 누구인지 밝힌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분을 20%까지 늘려 조원태 회장을 강하게 압박하려던 KCGI의 계획을 가로막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한진가와 오랫동안 협력해온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4.3%를 인수한 데 이어 10%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한진의 우군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진 쪽 지분은 최대 38%대, KCGI로서는 계속 지분 경쟁을 벌일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 증시 분위기는 한진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KCGI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우호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장담할 상황만은 아닙니다. 당장 내년 3월 조 회장의 한진칼 이사 임기가 끝나는데 한진 쪽 표만으론 재선임에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10월까지는 2천억 원이 넘는 상속세 문제도 정리해야 합니다.
몇 년간 나눠내더라도 지분 일부 매각 가능성이 있고 이 고개를 넘더라도 가족 간 경영권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 이어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조기 경영복귀 전망도 나오고 있어 3남매 간 지분 정리가 또 다른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며칠 전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매년 7, 8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누진제 개편안 의결이 보류됐죠. 전기료 인하로 상장사인 한전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이사회에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전 사회 이사들은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전력 사회이사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결정을 미루고 정부에 요구한 건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한전이 연간 2,800억 원의 손실을 입는 개편안에 손을 들어줄 경우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금 등을 활용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손실 보전 방안입니다. 사회이사들은 또 장기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분리하고 원가를 반영한 전기료 개편 방안의 밑그림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 매달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는 내년 말까지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지와 달리 전기 사용량이 적은 고소득 가구도 혜택을 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대신 에너지 복지 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전에서 재정 부담을 크게 지지 않는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복지 기금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사회이사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임시 이사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한전과 논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의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다수의 하자가 생겨 입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통 하자가 있어도 집값 떨어질까 봐 시시해온 적이 많아 주민들의 반발이 표면화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전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공급 면적 기준 3.3제곱미터 가격이 1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입구에 부실 시공이라며 시공사 대림 산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곳은 단지 지하주차장입니다. 이처럼 지하주차장 곳곳에서는 마감재가 떨어져 나온 곳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벽은 좌우가 다르고 지하 2층 천장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떨어집니다. 세대 내 싱크대 앞 바닥은 수평이 맞지 않아 바닥에 공을 놓으면 저절로 굴러갑니다. 입주민들은 옥상 균열과 세대 내 결로 현상도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뭐 일반적인 하자는 어디든지 있겠죠. 저희가 뭐 그걸 모르고서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정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단체 행동을 하게 됐어요. 대림산업 측은 제기된 하자 중 98.5%를 보수했고 앞으로 들어오는 건도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마감재 재시공 등 일부 요구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입주민과 대림산업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견해차가 커 당분간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지욱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교욱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께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늘 어두운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반가운 소식이라니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통계청이 얼마 전 2018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49만 4천 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5만 9천 개가 늘어난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비록 2%포인트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늘 일자리가 감소치를 기록했던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다소나마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수는 취업자와는 다른 의미로 근로 일수를 토대로 산출한 건데요. 이 때문에 투잡을 뛴 사람이 있다면 취업자 수로는 한 명이더라도 일자리에서는 복수로 산정됐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게다가 지난해에는 1에서 3분기 모두 감소치를 보였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4분기에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니 저로서도 정말 반갑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일자리는 3분기까지 내내 감소치를 보이던 상황이었죠.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분기에는 31만 5천 개, 2분기에는 24만 5천 개, 또 3분기에는 21만 3천 개로 계속 축소돼서요. 고용 비행하기가 계속된 상황이었는데 4분기에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건가요? 네, 산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보건, 사회복지 분야였습니다. 일자리가 11만 4천 개 증가한 건데요. 도소매는 9만 2천 개, 또 전문과학기술에서도 4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교육과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에서도 각각 전년 대비 4만 4천 개와 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요. 또 숙박 음식점업에서도 3만 8천 개가 증가하면서 대다수의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네요. 보건, 사회복지 분야나 교육과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에서 많이 상승을 한 것을 보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한 일자리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알짜라고 불리는 건 건설업 분야인데 이 일자리는 안타깝게도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9만 6천 개가 줄어든 건데요. 사실 건설업 분야의 일자리는 1에서 3분기 내내 변동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일자리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3만 5천 개가 줄었고 2분기에는 8만 4천 개가, 3분기에는 11만 3천 개로 안타깝게도 감소했다가 4분기에는 감소폭이 좀 줄어든 거죠. 3만 8천 개가 감소한 사업, 임대 분야는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감소폭이 3만 4천 개였다가요. 2분기에는 3만 8천 개, 3분기에는 비슷한 3만 6천 개로 나타났다가 4분기에는 3만 8천 개로 감소폭이 소폭 상승한 겁니다. 네, 건설업에서도 일자리가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감소폭이 줄어든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일자리 역시 12,000개로 감소했는데요. 자동차 제조 공장 축소 등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감소폭은 그나마 4분기에 줄어든 수준이라 올해 1분기 회복세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우 일자리가 가장 증가한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였나요? 네, 가장 증가폭이 컸던 것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50대와 60대에서 각각 16만 6천 개와 15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면서요. 증가분이 가장 집중된 건데요. 또 20대는 5만 6천 개, 30대는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40대는 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이렇게 5, 60대의 일자리는 늘고 40대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통계청은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5, 60대 여성을 위주로 많이 확대되며 5, 60대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 임대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40대 일자리가 부진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같은 일자리 수치가 완벽히 고용의 청신호라고 밝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소폭 상승한 수치지만 상승이라는 말에 반가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금까지 고용 냉각기가 너무도 길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1분기는 건설업, 제조업의 일자리도 함께 증가하여 그야말로 고용의 청신호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교육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